자, 우리 숙제 부분부터 그러면 먼저 체크를 해봅시다. 자, 87에서 91까지였죠? 91? 아, 네. 91. 다 했죠? 네. 근데 답을 채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일단 다 불러드릴게요. 다 불러드리고 시작합시다. 자,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2번, 6번에 3번, 자, 7번에 5번, 8번에 1번, 9번에는 가가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5번, 11번에 5번, 12번에 1번, 13번에 4번, 14번에 2번, 15번에 1번, 15번에 1번. 됐어? 자, 16번에 3, 17번에 3, 18번에 3, 19번에 5. 자, 그 다음 91페이지 1번에 1, 2번에 4, 3번에 2, 4번에 5. 됐나요? 확인해보고 질문을 해주세요. 13번. 13번. 14번. 15번. 그럼 16, 18. 16, 18? 네. 16, 18. 재영이는?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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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요? 아니요. 됐어? 이거 뒤에 실력 4번. 4번. 실력업에서 4번. 자, 그러면 저거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자, 8번 한번 보죠. 자,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변하는 동안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를 나타낸 것이고, B에서 C로 가는 그 과정에서는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등압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압력 부피 그래프를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압력 부피 그래프가 아니죠. 부피랑 뭐가 나왔죠? 절대 온도가 나와 있죠. 그죠? 부피랑 절대 온도가 나와. 부피, 절대 온도. 이렇게 살짝 그래프 형태를 바꿔놨을 때도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A, B, C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자.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여기가 A, B, A, C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기억 한번 볼게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어디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기체의 내부 에너지. 자,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뭐하고만 관계 있다라고 했어요? 온도하고만 관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1법칙이, 연력학 1법칙이 이거였잖아. 델타 U 플러스 W. 그죠?
그러면 지금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조금 전에 압력이 일정하니까 등압 과정이라고 했어요. 등압 과정. 자, 그런데 A에서 C로 가는 건 뭡니까? 부피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럼 이건 등적 과정이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 압력 부피로 살짝 바꿔볼게요. 먼저 AC. 등적이면 어떻게 되죠? 등적이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온도가 높아지고 있죠? 온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등적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가해준 열이 전부 다 내부 에너지로 바뀌고 있으니까 얘는 Q가 전부 다 내부 에너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BC 과정을 한번 보세요. BC 과정. BC는 압력 부피 그래프로 바꿔보면 등압이니까 등압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삐뚤하다. 지우개를 안 갖고 왔네. 잠시만. 자,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BC입니다. BC.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온도가 변하고 있네요. 자, 근데 얘는 뭘 하고 있습니까? 외부에 일을 하고 있죠. 부피가 변했으니까. 그럼 얘는 Q는 델타 U, 그 다음, 플러스 W,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내부 에너지가 커지겠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요게 어떻습니까? 주어진 열량이 같을 때 얘는 1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얘는 일은 안 하고 전부 다 내부 에너지 증가에만 쓰였기 때문에 얘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잠시만. 아니지. 뭐를 잘못 봤죠? 뭐 하나 잘못 봤니? 보자. 이게 답이 1번 맞아? 네, 맞아요. 잠시만. 확인 좀 하자. 43페이지. 8번이, 맞네. 지금 선생님 뭘 놓쳤냐? 내부 에너지 증가량. 이제 그 A랑 B 구하신 것 같은데. AC하고 BC. 잠시만. 부피, 절대 온도. 잠시만.
이걸 구해보자. T. A가, A 지점이, 얼마죠? 이게? EVT. A가 EV0T가 되고, 그 다음 B가 V0T. V0T. B가 V0T. 여기서 얘네가 얼마나 가냐? 등적이면, 어이, 갑자기 헷갈리냐. 잠시만. 선생님, 뭘 생각했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네. 잠시만 보자. AC 가정하고 내부 에너지 증가량 처음이 내부 에너지 증가량 PV NRT 그리고 선생님 어떻게 풀었지 이거? 가만히 있어봐. 뭔가 선생님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 이런 거를 착각을 할 그게 아닌데 40 페이지 8번에 쏘리 삽질하고 있었네. 난 참. 이게 아니고, 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해놓고 엉뚱한 거 하고 있었네. 자, 내부 에너지는, 뭐하고만 관계 있다라고 했어요? 절대온도하고만. 그죠? 절대온도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온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변화량이 같죠? 그래서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착각을 했던 게 EQ랑 EQ가 같다라는 얘기가 없죠. 같다라는 얘기가 없죠. 선생님 착각을 했어요. 이걸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버렸어.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는 같은지 다른지 얘기를 안 해줬단 말이지. 그지?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하고만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요게 같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같습니다. 선생님이 풀어볼 때는, 그걸 해놓고 설명하다가, 옆길로 새버렸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기체가 외부의 한 일, 요것은 이제 어떤 쪽이 크냐 하면 여기는 외부에 한 일이 없죠. 그죠? 여기는 외부에 한 일이 있으니까 BC 가정이 크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열 에너지의 흡수량은 AC 가정하고 BC 가정 요걸 봤을 때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 이거 똑같으니까 이한 양이 있는 BC 과정이 더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델타 U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랑 얘가 같잖아. 조금 전에 기억에서 그죠? 요 절대 온도가 변한 정도가 같기 때문에 요게 같은 겁니다. 얘랑 얘가 같은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W가 더 주어졌죠. 그래서 Q 요걸 2라고 잡으면 Q1보다 Q2가 크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C 가정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렸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13번. 13번은 이번에는 요 그래프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축이 이제 다른 물리량이 적혀 있죠? 그죠? 이쪽이 절대 온도고 이쪽이 압력입니다. 압력. 이렇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그죠? A, B, C. 여기가 A, B, C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BC 가정으로 갈 때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죠? 그러면 이 가정이 뭡니까?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다 했으니까 등적 가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온도가 안 변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등온 가정입니다. 등온 가정. 자, 이렇게 일단 생각해 두시고 한번 보죠. 기억에 A에서 C 가정은 단열 가정이다. 아니죠. 등온 가정이죠. 그 다음 니은의 BC 가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라고 했어요. BC 가정에서. BC 가정에서 이거 열 흡수하는 거 맞나요? 네. 압력은 변하고 있는데 절대 온도도 변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얘는 열을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야. 즉, 요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열이 흡수돼야지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디귿의 BC 가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BC 가정에서 절대 온도가 올라가죠. 요렇게 가는 거는 절대 온도가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부 에너지는 뭐하고 관계 있다? 절대 온도랑 관계 있다. 이렇게. 됐니? 자, 그 다음에 14번 가보세요. 14번. 자, 14번은 이 실린더를 하나 그려봅시다. 자, 여기 이제 A하고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B가 있는데, 실린더는 요 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 알겠죠? 그 다음 피스톤은 뭡니까? 여기 통에서 이게 원통이라고 하면 원반이 있겠죠? 그게 이제 피스톤입니다. 피스톤은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보니까, 첫 번째 것은 여기다 핀을 딱 고정시켜 놓고 얘를 가열합니다. 가열. 자, 단열된 실린더 안에, 자, 실린더는 단열입니다. 그죠? 그리고 피스톤도 단열인지 아닌지 확인 꼭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압력이 같은 동일한 이상 기체 A, B를 동시에 넣고, 그 다음에 피스톤은 열이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열 이동이 가능하다. 단열이 아닙니다. 자, 나는 가에서 충분히 시간이 지난 뒤, 그 다음 고정핀을 제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쪽으로? B로 이렇게 이동을 했대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개가 압력이 같아요. 압력이. 자, 압력이 같은데, 나중에 시간 충분히 두고 이걸 뽑았을 때 이렇게 이동하려면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가 압력은 같다.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이유는 온도가 달랐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온도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어느 쪽이 온도가 높아졌을까요?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밀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애초에 온도는 이쪽보다 높았기 때문에 열의 이동이 이쪽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쪽으로 열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온도가 올라갔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외부에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피스톤을 빼는 순간 이걸 밀고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애초에 압력은 같고 이쪽이 온도가 높으려면 그죠? 입자수가 어떻다는 뜻입니까? 입자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입자수가 달랐기 때문에 온도가 달라도 압력이 같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한번 봅시다. 기억에 가에서 기체의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아까 어느 쪽이 높았다라는 얘기입니까? 이쪽이 온도가 높았다. 그래서 열 이동이 이쪽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얘가 팽창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니은의 가에서 열은 A에서 B로 이동한다. 아니죠. B에서 A로 이동해야 되겠죠. 열이. 자, 그 다음에 나에서 고정핀을 제거한 후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어요. 기체의 압력. 이걸 딱 제거를 하면 이쪽에서 밀고 왔기 때문에 이쪽이 압력이 커야 되겠죠. 밀 때는 언제까지 미는 겁니까? 언제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양쪽의 압력이 같을 때까지 밀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초기 상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압력이 같아도 온도는 다를 수 있다. 그겁니다. 입자수가 서로 달라주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15번 보면은, 요거 그래프가 압력 부피네요. 15번. 자, 여기가 압력. 여기 부피. 자, 이렇게 돼 있고, 돌고 있네. 이렇게. 도는 거 아니에요? 응? 도는 거 아닌가요? 도는 거 아니네. 파란색은 이쪽이네. 좋았어. 도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렇게 가. 그죠? A, B, C, D. 여기가 A, B, C, D.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먼저 가로 가는 경로가 있네요. A, C, D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A, B, D로 가는 나 과정이 있네요. 그죠? 가가 이쪽, 가가 위쪽, 여기에 나 과정. 자, 이렇게 보자. 자, 기억 보자.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다가 감소한다. 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입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 자, A 여기에서 우리가 가상적인 곡선을 그려보면 지금 책에서 이미 등온선 그래프를 A하고 D로 지나가는 지점으로 딱 잡았었죠. 그죠? 그러면 자, 요렇게 되면 C에서는 온도 라인이 더 높은 온도 라인이죠. 그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가 감소를 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가와 나에서 기체가 한 일은 어떻느냐라고 했어요. 기체가 한 일. 자, 기체가 한 일은 압력 부피에서 어떤 부분이 됐었죠?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됐었죠. 그죠? 재영아, 여기 보고. 자, A에서 C로 갈 때 일을 합니다. C에서 D로 갈 때는 일을 안 해요. 그럼 A에서 C로 갔을 때 일은 어느 만큼이냐 하면 이만큼이요. 그죠? 그 다음 나 과정에서 D에서 B로 갈 때 일을 이쪽으로 보네요. 이쪽으로 갈 때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갈 때 일을 안 합니다. 자, 그런데 B에서 D로 갈 때 하는 일의 양은 얼마다? 요 면적이다. 요 면적. 알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 쪽으로 갈 때 일이 이 사각형 면적만큼 더 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일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디귿의 가와 나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 에너지는 어떻느냐? 가와 나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 에너지. 자, 가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결과적으로 없는 거죠. 그죠? 나 경로로 가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일이 어느 쪽이 컸죠? 가 쪽으로 간 게 일이 더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흡수한 열은 가 쪽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역시. 기억이 이해가 안 돼요. 아, 기억이 가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자, 내부 에너지 있죠. 이건 아까 뭐하고만 관계 있다라고 했니? 절대 온도. 그죠? 자, 요거하고만 관계가 있는데 선생님이 압력 부피에서 자, 이 보일의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곡선을 그릴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 곡선이 의미하는 게 온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던 전부 다 온도가 일정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도 이렇게 곡선을 그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온도들은 다 또 똑같은 온도들이야. 그러면 이게 T1이고 이게 T2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게 더 높은 온도냐라는 거야. 바깥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 살짝 적어줬었는데 T분의 PV가 일정하다. 그죠? 일정하다. 이게 이제 요게 NR이라는 값이 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요렇게가 샤를 법칙이고 요렇게가 이제 보일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PV는 nRT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PV 값이 결국 뭐하고 비례관계예요? 절대 온도. 그지? 자, PV는 이 압력 부피식에서 자, 한 군데만 잡아볼게요. 자, 요 P랑 A 지점을 한번 봤을 때 A 지점은 요 압력에다가 요 부피를 곱한 값이죠. 네. 맞나요? 그러면 요쪽 곡선은 뭐 여기 C를 잡아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압력은 같지만 부피가 더 크죠. PV 값이 이쪽 라인이 이쪽 라인보다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쪽 바깥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부 에너지 변화를 볼 때는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오면 가상의 이 곡선을 그어보라고 한 거야. 등온선 그래프.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곡선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온도가 달라진다.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갔을 때는
온도가 달라진 거죠. 높아졌죠.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었는데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떨어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다시 감소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A하고 D는 이 등온선 그래프에 딱 걸리잖아. 문제에서 그려줬잖아, 아예. 우리가 그리면 똑같다고 보장 못하지만 문제에서 그려줬기 때문에 A와 D는 온도가 처음 온도랑 같아졌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동일하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쳤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과학 과정이 끝나고 나면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뜻이에요. 자, 1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6번. 자, 16번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열기관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그래프 어떤 열기관인지 기억납니까? 응? 이름. 무슨 엔진? 맞아. 무슨 엔진이었어? 무슨 엔진일까? 스털링 엔진입니다. 스털링 엔진. 이게 이제 외연기관으로 만들어진 건데,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1과 3 곡선은 등온 곡선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라인에 있는 거는 온도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억 한번 볼까요? 가정 1에서 외부에 일을 한다. 맞나요? 네. 맞죠? 보세요. 여기가 압력, 여기가 부피인데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과정이 여기니까 여기에서는 부피가 커지고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변화입니까? 이게 등온 과정이에요. 등온 팽창이죠. 그죠? 자, 외부에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온도가 낮아진다. 그렇죠? 여기가 지금 등온선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얘기해줬죠? 바깥쪽이 온도가 높아진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의 1, 3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1, 3이라고 했어요. 1, 3. 1에서 분자의 평균 속력, 3에서 분자의 평균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분자의 평균 속력은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분자 개수를 곱한 것이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내부 에너지하고 비례관계였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요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었느냐 하면 절대 온도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뭐가 변하지 않는다?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도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가정 또는 3가정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한번 볼까요? 이건 단열 압축 실험 과정인데, 요런 피스톤 본 적 있죠? 요 보통 이제 자전거, 타이어, 그죠? 바람 넣을 때 쓰는 장치하고 거의 같죠? 그 호스 간만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쪽에다가 이제 솜을 넣고요. 이걸 손잡이를 확 밀어 붙이면, 어떻게 되냐?
단열 압축이 되면, 우리 단열 압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온도가 높아지고 그렇죠. 압력이 증가하고 부피가 작아져요. 자, 단열 압축이라는 것은 원래 부피가 이만했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외부에서 뭘 받는 겁니까? 일을 받는 겁니다. 일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단열이기 때문에 열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Q는 0의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W와 델타 U는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겠죠? 그죠? 자,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일을 받으면 얘는 플러스라는 뜻은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열 압축이 되면 온도가 확 올라가는데 그 속에 솜이 있으면 발화점을 넘겨버리면 불이 붙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재영이 오늘 많이 좋은데 어떡하지? 물 한 잔 마시고 와. 물 한 잔. 한 잔 마시고 싶어. 시원한 물로 마시고 와. 이제 3월부터는 그러면 니네 학교는 몇 시에 끝나냐? 아마 과목은 5시? 4시 반에 끝나니까 5시 반 정도? 7교시가 월요일이랑 목요일이니까 월요일이랑 목요일 4시 반에 끝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3시 반에 끝날 것 같은데. 그럼 월금은 좀 동화는 월요일은 조금 그래도 5시까지 오겠네? 다들 그러면 주중에 5시 정도면은 수업하는데 지장은 없어? 네. 오케이. 오케이. 5시 하면은 언제 끝나요? 그 이제 화학이 지금 월금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알기로도 물리가 월금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모르겠네. 응? 내일 물어볼게요. 학생한테. 내가 부원장쌤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또 되니까.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손잡이를 누르면 실린더 안에 기체 분자의 속력이 커진다.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이 빨라지는 건 맞습니다. 자, 니은에 기체에 해준 일이 모두 내부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렇죠? 즉 외부에서 압력을 줘가지고 기체에 해준 일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전부 다 내부 에너지 증가로 간다. 이게 단열 압축입니다. 기억 니은이 맞죠? 이것은 손잡이를 누르는 동안 실린더 안 기체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아니죠?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죠?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단열 압축은 어떤 형태입니까? 압력, 부피라고 했을 때 등원선 그래프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그리면 단열 압축은 이 지점에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 지점으로. 그러면 보세요.
부피도 변하고 압력도 변해서 이 그래프 아래쪽 면적만큼이 뭐가 된다? 받은 일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등온선과 요 등온선 중에 T2, T1이라고 했을 때 이쪽이 온도가 큰 겁니다. 요 온도 라인을 갈아타 버렸죠. 그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증가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3번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실력업 문제. 요거 한번 봅시다. 4번 있죠? 자, 요거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일정량의 이상기체를 이제 처음 상태, 최종 상태가 같은 두 열역학적 가정을 나타냈다라고 돼 있어요. 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는 지금 피스톤이 있고,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을 여기 둬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열을 합니다. 가열 장치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 고정핀으로 딱 고정했다가 요걸 뺐더니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간에 가정이 있고 최종 상태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최종 상태가. 이때 요게 이제 V1, P1 그 다음에 T1 이렇게 되어 있다가 요게 압력이 딱 변하고 온도도 변했다가 이쪽에서는 부피가 변하고 온도도 변했지만 압력은 같네요. 그죠? 압력은 초기 상태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나아 과정을 봤더니 얘도 이렇게 장치는 똑같이 되어 있고요. 똑같이 되어 있고 V1 T1, P1 이렇게 있었는데 가열하고 났더니 이쪽이 V2, T2, P1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열역학 과정이 달랐지만 처음하고 나중이 같은 상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보면 요게 같고 요게 같죠? 그죠? 요로 간 과정은 차이가 나지만 그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요게 압력 부피라고 했을 때, 자, 가하 과정은 어떻습니까? 가하 과정은 처음에 열을 쭉 가했어요. 이 과정이 뭐죠? 고정핀이 박혀 있으니까 등적이죠. 등적. 그래서 등적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T2까지 올린 후 고정핀을 제거하고 등온 과정으로 부피 V2까지 팽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등온 과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을 따라 이렇게 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요게 뭡니까? 요게 가하 과정이에요. 가하. 자, 그 다음에 나아 과정 한번 볼게요. 등압 팽창으로 그냥 V2까지 팽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등압 팽창으로. 등압 팽창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V2까지. 여기가 V2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V1. 그리고 여기가 P1, 여기가 P2. 그래프 상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나 가정이다. 요거를 이제 그릴 수 있으면 문제는 쉽죠. 자, 기억 한번 봅시다. P1이 P2보다 작다. 맞죠? P2가 위쪽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체가 한 일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그렇죠? 나는 일이 요 값이죠. 노란색 면적. 그죠? 그런데 가 가정은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한 일이에요. 그죠? 차이가 있죠. 자, 니은도 맞고. 디귿색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열량 봅시다. 자, 지금 요 지점에서 출발 지점이 같고 도착 지점이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온도 변화는 어떻습니까? 온도 변화. 온도 변화는 같죠? 절대 온도는.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는 같네요. 그런데 뭐가 달랐죠? 한 일이 달랐죠. 가가 더 많았죠. 요 부분만큼. 그죠? 그러니까 델타 U는 같은데 W 값이 가 쪽이 더 크다. 그러면 전체 Q 값이 가 쪽이 더 크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나? 그래서 흡수한 열량은 가가 나보다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연력학 제1법칙에 관련된 내용들이야. 그러면 제1법칙은 결국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이거하고, 그죠? PV가 뭐하고 비례 관계다? T랑 관계 있다. 요거랑,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있죠? 그래프 요거 알아두시면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92페이지로 가보자. 92페이지. 자, 92페이지 쪽 가시면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 나옵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은 무슨 얘기냐면, 제1법칙은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거든. 일을 할 때는 역학적인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에 관해서는 연력학적인 에너지.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얘기를 하는 게 1법칙이었는데, 지금 2법칙은 요거는 일종의 방향성에 대한 법칙입니다. 방향성. 자연적인 현상에서는요, 스스로 거꾸로 가는 현상, 그걸 가역현상이라고 하거든. 알겠지? 가역현상은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들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가역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연 현상들은 다
비가역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존재한다. 한번 이쪽으로 쫙 갔으면 스스로 반대 방향으로 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외부 조건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산화 이질소 요게 이산화 질소로 이렇게 바뀌고 그게 바뀌었던 게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도 엄밀히 얘기해서는 외부 온도 변화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냥 비가역 현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거에 대한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을 일단 생각을 해 볼 때, 자, 가역 과정에 얘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런 게 있죠. 공기장이 없는 상태에서 진동하는 진자라고 되어 있는데, 진자를 이렇게 올려놨다 딱 놓으면 진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공기가 없으면 영원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실을 매달아둔 부분에 그 마찰까지도 없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비현실적인 거죠. 그죠? 결국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만들더라도 영원히 이렇게 가역 현상을 가지는 진동하는 진자를 만들 수는 없어요. 어느 부분에서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고, 비가역 현상은 그냥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 전부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이 되고, 그게 스스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들, 이게 다죠. 예를 들면 선생님이 커피를 탔는데, 그죠? 커피를 탔는데 다시 저게 물하고 커피 알갱이가 분리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경우의 수로 따지면 있을 수는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죠? 왜냐하면 확률이라는 거는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확률이죠. 그죠? 그래서 확률을 조금 이해를 하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역적인 현상의 예는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기체가 확산이 됐는데 그게 다시 모여가지고 한쪽에 딱 정렬돼가지고 병속으로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확률적인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현상 자체가 확률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이제 나중에 그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가면 그게 바탕이 되는 거예요. 뉴턴 역학은 뭐였습니까? 초기 조건만 알면은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안 되더라는 얘기죠. 다 확률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뭐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신은 주사위놀이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양자역학을 자기가 거의 만드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지를 않은 거예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비가역 과정 그냥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저기 밑에 가시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정리를 해놨어요.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칙이다.
방향성 요거. 즉 한번 일어난 변화가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때 연력학 제1법칙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위배가 되더라도 연력학 제2법칙은 맞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연력학 제1법칙은 만족하더라도 연력학 제2법칙에 어긋나는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이 맞아도 제2법칙이 성립을 안 하면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다. 알겠니? 그게 나중에 연구기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연구기관을 엄청 연구를 많이 했거든. 왜? 연구기관을 만들면, 연구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열기관이라는 건데 열기관이 그냥 무한정 일을 할 수 있는, 알겠어요? 100%의 효율을 가지게 되면 영원히 돕니다. 혼자 에너지 한번 딱 줘놓으면 더 이상 에너지를 안 줘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평생을 투자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연구기관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법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특히 이제 연구기관이 제1종, 제2종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1법칙을 위배하느냐 2법칙을 위배하느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과 나중에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연력학 제2법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죠. 그 93페이지 위쪽에 한번 보세요.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동을 합니다. 이게 열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열 평형 상태가 되면은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열의 양이 같아져요. 그래서 R자 열의 이동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를 우리가 열 평형 상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저온에서 고온으로 절대 이동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계속 저온 상태를 만들어주죠. 그죠? 그거는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계속 저온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외부에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는 안쪽은 저온을 계속 유지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바깥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운 열기가 계속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뭘 해주는 거야? 에너지를 줘서 일을 억지로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시원하지만 냉장고 뒤쪽은 열이 펄펄펄 나죠. 그런 거예요. 이걸 유지해 주는데 외부에서 일을 해줘.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절대로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리고 그 2번에 나와 있는 용어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엔트로피. 자, 엔트로피라는 것은 분자의 무질서도입니다. 분자의 무질서도. 입자들은, 즉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어지러워지는 방향으로 방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정돈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방이죠. 그죠? 외부에서
뭔가가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들 방은 엉망진창으로 가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죠? 이놈의 새끼들 방 청소 안 하냐.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무질서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건데, 괜히 뭐라 그래. 그죠? 자연의 법칙이야. 자연의 법칙이야. 흐트러지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자꾸 뭐라 그런다. 그죠? 니네는 잘못한 거 없어. 자, 그러면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변화는 분자들이 질서 있는 배열에서 점점 무질서한 배열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꾸 변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 그림에 보시면 잉크가 확산 쫙 했는데 확산한 상태에서 다시 잉크가 물하고 구별될 정도로 입자들이 다시 쫙 모여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거랑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 밑에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엔트로피란 거시적으로 같은 상태에 해당하는 다양한 미시적 상태의 경우의 수. 그거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말이 좀 어렵죠?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입자 하나하나를 보면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 다르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경우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우의 수가 커지는 방향, 즉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라는. 여러분들 그 생명과학이나 과학 같은 거 배우면 결국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작은 입자들이 어떤 반응을 해서 큰 반응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 작은 입자들, 즉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때도 H 플러스라는 그런 이온들이 있어야지만 뭐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막 반응을 해서 일어날 때도 작은 입자들이 무작위로 움직이는 거잖아. 세포 안에서도 그 안에 많은 물질이 있고 그것들이 반응을 하려면 무작위로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딱 그렇게 다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시간 되면 와가지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느냐. 그게 확률적으로 높은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 생명체 몸 안에서는 외부적인 자극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확률을 좀 더 커지게끔 물질을 분비를 해주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난 거지. 그게? 결국은 전부 다 확률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확률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자,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의 다양한 표현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만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가지고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익히 본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자, 1번에 보세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역 현상에는 방향성이 있다. 그죠? 어떤 방향성입니까? 무질소도가 높아지는 방향이지. 또는 확률이 커지는 방향이지. 자, 2번에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자, 3번에 고립계에서, 자, 고립계라고 하는 것은 외부하고 상호작용이 없는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런 표현들 다 동일한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을 이렇게 다양하게 합니다. 자, 4번에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5번에 자, 요거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우리는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비가역 가정의 연력학 법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하나 나와 있는데 빗면에다가 물체 두고 놨더니 미끄러져가지고 쭉 가다가 멈추죠. 그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뭘로 간 겁니까? 열 에너지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열 에너지가 다시 역학적 에너지로 스스로 변화해서 물체를 올려줍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 열이라는 에너지는 쓸모없는 형태라고 생각했어요. 쓸모없는 에너지. 알겠어요? 근데 이 쓸모없는 에너지를 쓸모 있는 형태로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쓸모 있게 만든 게 그게 열기관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열기관. 열기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니? 전기기관 만든 사람. 전기기관 만든 사람. 제임스 와트. 근데 제임스 와트가 제일 먼저 만든 건 아니에요. 뉴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만들었고, 그걸 개량한 게 이제 제임스 와트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 중에 이제 초당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률이라고 해요. 일률. 그리고 전기 에너지에서도 초당 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일률. 그래서 전기 쪽에서는 전력이 됩니다. 전력.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값으로 이제 제임스 와트의 이름을 따줘가지고 와트라고 표현한 겁니다. 와트.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94페이지 열기관과 열효율을 한번 보세요. 자, 열기관은 뭐냐면 처음에 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쓸모없는 열을 일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고온부가 있습니다. 고온부. 고온부가 있고 저온부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이 고온부는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엔진에 이제 실린더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실린더가 있고 그 다음 피스톤이 이렇게 있습니다. 피스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연료가 딱 들어옵니다. 연료가 들어오고 그럼 스파크를 점화 장치가 있어갖고 스파크를 탁 시켜줘요. 그럼 이 연료가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얘를 쫙 밀어줘요. 팽창을 하니까. 그죠? 그럼 얘 피스톤이 쭉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기에서 배기구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기체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무거운 피스톤이 다시 내려오고 왕복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빠르게. 그러면 이 왕복을 회전으로 돌려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런 것의 엔진 형태예요. 알겠어요? 이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폭발을 하면 이제 열이 고온부가 되겠죠. 이쪽이. 그죠? 고온부가 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열이란 것은 저온부로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모든 곳이 고온부가 하나 있으면 주변은 전부 다 저온부가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흘러나가 버리는 에너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은 일에 사용될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온부가 있고 고온부가 있으면 그냥 열은 이쪽으로 쭉 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중에 일부를 어떻게
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열기관이라는 장치가 일을 해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부를. 그러면 여기에서 100을 줬을 때 얘가 한 20 정도를 일을 했다. 그죠? 그럼 이쪽은 이제 80으로 나갔겠죠? 그러면 이 효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하면 100 줬는데 20밖에 못했어. 그럼 0.2잖아. 퍼센트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0%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효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죠? 100이나 줬는데 그 중에 20밖에 못해. 근데 실제, 현대 과학으로도, 알겠어요? 현대 엔진들도 끽 해봐야 높은 게 40 정도밖에 안 돼요.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절반 이상을 갖다 버리는 거야.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 효율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봅시다. 그 기호가 있는데 Q1이 우리가 보통 여기를 Q1, 여기는 Q2, 요거 W 이렇게 잡으면 열 효율은 E는 공급한 것분에 실제 사용한 거, 의미 있는 일을 한 거, 요게 되겠고. 자, Q1에 대해서, 얘는 뭡니까, 얘는? 이 값은 Q1에서 Q2를 뺀 값이죠. 100에서 80 뺀 거죠. 그죠? Q1 마이너스 Q2. 이렇게. 그래서 Q1 마이너스 Q2. 이렇게 되니까, 요게 이제 1 마이너스 Q1분의 Q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열 효율은 절대 얼마를 넘을 수 없는 겁니까? 1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요 줬는데 요로 나가는 게 없어야 이게 0이 돼야지만 1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나가는 게 없게 만들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나가는 게 없으려면 여기랑 주변이 온도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은 고온부가 있어야지 열을 공급해 주는데 그게 없으면 열이 이동을 안 해요. 그럼 열기관으로 아예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돼야지만 되는데 그럴 경우는 없으니까 열 효율은 항상 1보다 작은 경우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카르노 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카르노 기관. 카르노 기관. 자, 카르노 기관은 뭘 얘기하느냐면 열 효율이 1이 될 수는 없지만, 그죠?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열 효율을 높게 설정을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그런 열 기관을 카르노 기관이라고 해요. 이상적이니까 이것도 만들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고열원의 절대 온도를 T1, 그리고 저열원의 절대 온도를 T2로 했을 때 열 효율을 온도로 표현한 겁니다. 동일하게 그냥 표현한 거예요. 어차피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자, 요게 이제 카르노 기관인데, 아까 선생님이 카르노 기관 그래프하고 비슷하게 생겼던 게 뭐냐면, 왜 이제 압력, 왜 부피 이렇게 됐을 때 등온선 라인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면, 자, 여기서 등온 가정을 한번 합니다. 등온 가정을 한번 하고,
그 다음 단열 팽창을 한번 합니다. 단열 팽창. 그 다음 다시 등온 과정을 쭉 했다가 그 다음 단열 압축을 쫙 해가면 이게 이제 카르노 기간입니다. 카르노. 자, 이거는 사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이상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에 근접한 형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자, 등온 과정을 한번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뭐죠? 이렇게 오는 게 등적 과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등온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등적이 되겠죠? 그죠? 차이는 단열을 거치느냐 등적을 거치느냐 이 과정인데 이게 이제 스털링 기관입니다. 스털링 기관. 이건 카르노 기관이고.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에서 이제 차이는 요런 차이죠. 그죠? 사실은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요 부분인데 이게 그나마 우리가 카르노 기관에 근접하는 형태다라고 보고 스털링 엔진은 외연기관입니다. 외연기관. 원래 내연기관과 외연기관 대표적인 외연기관이 증기기관이거든요. 증기기관은 삽으로 석탄 퍼가지고 물을 끓이죠. 그죠? 연소를 밖에서 한 거예요. 밖에서 해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그 전기압 가지고 피스톤 돌리는 거죠. 그럼 발전기도 외연기관이에요? 응? 그 발전소 같은 것도 외연기관이에요? 발전소도 외연기관을 가지고 돌릴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뭡니까? 저기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리고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발전도 외연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건 물론 이제 뭔가를 연소시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외부의 열 가지고 물을 끓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아까 자동차 엔진은 어떻습니까? 폭발 자체가 실린더 안에서 일어났었죠. 연소가 거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표적인 내연기관이에요. 내연기관. 그래서 외연기관과 내연기관을 비교를 했을 때 예전에는 내연기관이 압도적으로 열 효율이 좋았거든. 근데 점차적으로 저런 기관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외연기관 중에 스털링 기관이 굉장히 효율이 좋은 형태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걸 실용화하기에는 아직 조금 거리가 있다. 저것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을 큰 규모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린더가 엄청나게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큰 규모, 즉 발전소 규모 정도가 되면은 이 내연기관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외연기관 형태로 해서 외부에서 태우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걔네들은 걔네들도 뭐 기본적으로 돌리는 거니까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 제일 밑에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연구기관. 자, 제1종 연구기관. 자, 이건 뭐예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아도 계속 작동할 수 있는 기관. 이건 뭡니까? 에너지를 안 줬는데 일을 계속 할 수 있대. 그건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는 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2종 연구기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보통 제1법칙은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어요? 제일 법칙은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만 비가역 현상에 대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예를 통해서 좀 보시면 나중에 될 겁니다. 자, 요 정도 하고 그러면은 숙제는 우리 여기를 합시다. 97에서 99까지 일단 하고 99까지 문제 수가 적죠. 하고 그게 다음 주 시간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오늘 상대성 이론 좀 나가주면 잠시만. 상대성 이론은 나머지 숙제 부분은 뒷시간 수업 나가는 거 봐가지고 결정을 합시다. 일단은 여기 97에서 99까지 하시고 알겠죠? 숙제를. 자, 조금 쉬다가 합시다. 여기 진도 나와요? 다음 시간에? 어떤 거? 뒤쪽에 뒤쪽에. 아, 왜? 네? 싫어? 아니 그럼 오늘이 2월 26일.